네, 매일 아침 꼭 챙길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불만 없으시죠? 좋습니다. 아유, 예. 좋습니다. 네.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뉴스 가보죠. 네,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인 아이폰의 이 잠금 인계에 검찰과 경찰이 재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 출신 백아무개 출신 검찰 네. 수사관의 아이폰을 놓고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 경찰로부터 압수한 이 해당 휴대전화의 잠금을 아시는 것처럼 수개월 만에 풀어냈죠. 네. 근데 이제 경찰은 검찰이 잠금 상태로 이 아이폰을 인계하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민감용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현재 자료로는 이 사망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자료를 복원을 한 건데 이걸 그대로 경찰에 넘기면 수사 자료 유출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볼썽사나워요. 네. 경찰하고 검찰이 적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같으면 이제 경찰, 검찰은 수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두 기관입니다. 예.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그걸 받아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네. 지금 서로 못 믿는 양상이에요. 특히 검찰 자체가 글쎄요, 뭐 잠금 장치를 걸었다는 거는 뭔가 이 자료가 경찰한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걸 이유가 사실 없죠. 별 내용이 없다면 예. 그냥 돌려주는 건데 예. 아니면 넉 달 동안 정말 어렵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알려주긴 또 싫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경찰 보고 능력 있으면 너희 네. 풀어봐. 쉽게 알려주기는 싫다. 예. 이런 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변사 사건이고 이거 네. 주체는 일단은 경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경찰인데 경찰이 입수했던 것을 검찰이 압수해 간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요. 이튿날 바로 가져갔죠. 그렇죠. 좀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서로 싸우면서 예. 경찰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찰 거를 검찰이 압수해가고 또 경찰 또 검찰을 압수해간다고 영장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네. 이게 현재 나라에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저도 그것도 처음 보고 또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게 풀었는데 네. 풀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잠금해서 그러니까 풀 수 있으면 풀어봐 하고 돌려줬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처음 전 보는 처음이에요. 이래 되면 두 기관은 수사기관인데 적대 기관인 거예요. 결국. 아니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가능하지 않죠. 수사기관이 수사 주체이긴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굳이 이제 법리도 아니죠. 예. 이걸 잠금을 해서 돌려줘야 되나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런 모습을 밖에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 검경은 어차피 협조 관계지. 제 말이요. 적대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의 논리는 이게 이제 우리는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끝나면 결국 원 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경찰에 이제 돌려준 거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반발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 내부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것도 일종의 조직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이전부터 그 휴대전화를 처음 검찰이 가져갈 때부터 이 아이폰을 두고 좀 충돌이 있었고요. 또 그 맥락에는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좀 첨예했던 이슈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그때 자존심 싸움 혹은 그 안에 조직과 조직 간의 갈등이 다시 이 포인트대로 분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네. 결국 검찰과 경찰 모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각 기관별로 누가 더 성과를 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보기엔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고인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그렇죠. 라고 하는 그 동기를 알아야 그 동기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 울산 사건 관련해서 고인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차원인가를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고인이 왜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사항이니까 네. 오히려 경찰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검찰? 휴대전화 마지막 부분이나 그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뭐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휴대전화에 많이 담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수사는 지금 경찰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해버리면 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해받길 수도 있고요. 예. 우리도 넉 달 걸렸는데 너희들 넉 달 걸려라. 음. 이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검찰이 수사자료 유출을 이거 뭐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우리 곽 기자 지적한 것처럼 기관 간의 다툼으로밖에 안 보이고 뭔가 감추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검경 수사권 조정이지 검경 수사권 전쟁하라고 전쟁하라고 한 게 아닌데요. 그러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찰은 그럼 또 아이폰을 또 처음부터 또 열어야죠. 풀어야 되는 그 겁니다. 기술자 찾아가지고요. 넉 달 더 걸리도 풀면 되죠 뭐. 하요 뭐. 계속 해요 그렇게. 네. 아니 근데 시간 연말 되면 되겠죠 뭐. 시간 낭비만 되는 게 아니라 행정 낭비가 되는 돈은요? 거고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돈은요. 그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아니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아이고 참 MBC 미니로 도분숙님이 참 나온 시간 낭비를 무지하게 하네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몇 시간 만에 통합당이 번복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 발안 개헌안의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원래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통합당은 이제 본회의 개회에는 참석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네.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돌아갔는데 통합당 당내 의원들의 이 반발이 강하자 결국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좀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또 뒤집어 엎었다라면서 합의가 잘 안 된다,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약간 술 마셔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발안 개헌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3월 6일 날 나왔는데요. 공고 후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처리가 돼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8일 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문희상 의장이 직권 상정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통합당이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날 본회의는 무산이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이 개헌안도 처리가 무산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더 이상 본회의 안 열리나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측의 입장은 아직 이게 기한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19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관례상 한 14, 15일 정도 되면은 좀 방을 좀 빼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아. 과정이나 이 새로 입주하는 그 그렇죠. 의원들을 위해서? 당선된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주 정도 남겨놓고 방 이전 작업들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더 모이자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일 날 다 처리를 하는 게 원래 일환이었는데 워낙 통합당의 반발이 세니 그럼 8일에는 개헌안 요거 하나만 원포인트로 하고 14일 전에 한 번 더 모여서 나머지 법안들 N번방 관련 후속 법안들을 처리를 하자는 게 입장이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잠정 합의가 되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다시 또 엎어진 게 된 거죠. 근데 미래통합당 출입하잖아요. 네. 왜 그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꿨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통합당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부대표가 합의를 해놓고 갔다가 의원총회나 네.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엎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경우에 사실 그러니까 개헌 이 논의 자체에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또 8일이 또 원내대표 선거일이잖아요. 네, 같은 네. 날이. 예, 이걸 또 앞두고 이걸 하기가 좀 싫은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밖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이런 문제는 새롭게 당선된 그렇죠. 21대 국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심재철 대행도 다음 차기 지도부한테 다 모든 걸 이양하겠다. 네. 결정의 부담스러움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중지가 모아질 정도의 어떤 그것도 안 됐고 또 구심점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뭐 통합당이 뭐 사실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럼 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이제 그 휴업 절차에 끝났어요. 들어갔다. 이제. 예, 끝났어요.
안 합니다 이제. 아,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안 합니다. 예, 그럼 뭐 합니다. 못 합니다.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합니다. 예. 방 빼줘야 돼서. 예. 아, 그렇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한 언론이 그걸 보도를 했던데 지금 뭐 이제 7월 되면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고 네.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건데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이 안 돼 버리면 네. 이 절차가 올스톱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선택을 해서 네. 지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수처장 후보도 인사청문 대상에 대상인데요. 올리는 걸로 네. 개정을 해야 이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개정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입법을 엉망으로 해놓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입법은 촘촘하게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는 25일 정도 남았어요. 29일까지 네. 꽤 2주 이상, 3주 이상 남았는데 네. 나머지 그 작업들을 해고 아니 제가 그래서 21대 여쭤본 넘겨줘야지 21대가 무난하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 더 안 열리냐고 여쭤본 안 이유가 열릴 사실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있거든요. 예, 안 열릴 것 같아요. 만약에 5월 8일 날 원내 지도부가 미래통합 잘 구성이 돼서 예. 그 지도부가 확실히 끌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단계에서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아니 뭐 어렵다고 새 봅니다.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뭐 그러니까 그 4년마다 한 번씩 보는 익숙한 장면 있잖아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또 한참 져서 또 삿바 싸움하고 밀고 당기기 하고 네. 그래서 국회 공전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길 넘겨버리면 공수처 설립 부분들도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삐끗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키를 저는 우리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예, 뭐 5월 7일 날도 뭐 지금 또 선출을 하긴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밀어붙이느냐 또 어떻게 통합을 해가 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지금 적은 당에서 네. 모든 것을 하기 좀 어렵고 네. 다수당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세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세비는 그대로 가겠죠. 네, 20일 일 안 하고도 네. 참.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바람 개헌안 같은 경우에도 148명 중에 22명은 통합당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당초 약속했던 취지를 조금 고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발의했으면 가봐야죠. 해야죠. 네, 입이 아프니까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 유초 중고의 등교 수업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2주가 경과한 20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요. 네. 다만 고3은 이 진로 진학 이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13일부터 우선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연휴 이후에 만약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네. 이야기한 거였고요. 네. 네. 등교 수업은 이제 오는 20일 1단계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이 진행이 되고요. 예. 27일에 2단계, 그다음에 6월 1일에 3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요. 또 급식실에 대해서는 좌석을 떼어놓고 임시 칸막이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논란이 된 게 이제 앞서 배포한 가이드북에서는 등교 수업 시 교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운용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날씨가 좀 더워졌기 때문에 이 논란이 좀 있는데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되긴 되는 건데 좀 네. 걱정이 계속 따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싱가포르 같이 또 재감염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없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 최선두예요. 이 관련해서. 네. 그래서 학교 이렇게 등교하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는 길 하나하나가 첫 걸음이고 우리 걸음이 이게 인류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걸음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깜 떨리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암스트롱이군요,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따라서 등교도 네. 할 거고 다른 나라들도 네. 일본이나 뭐 이런 데도 네. 네, 유럽도 아무튼 이제 조심조심하는 게 이제 그 고3만 제로는 20일로 이제 잡고 있는 게 이제 황금 연휴가 끝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5월 그렇죠. 5일이고 어떤 그 두 주간을 설정을 한다면 이제 그게 20일부터가 되는 거니까 워낙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고 또 접촉이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 달아놓은 게 그거거든요. 혹시나 지금 추세대로 뭐 10명 이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뭐 수십 명, 뭐 많이 100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렇죠. 사실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로 또 순식간에 어떤 뭐냐면 그 전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감염병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한시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또 돌아가야 될 건 돌아가야 된다라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이 네. 결정을 내리기에 저희도 정말 집에 어려운 문제인 것 두 명이 같아요. 있긴 한데 네. 이제 아. 못 견디겠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은 뭐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애들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네. 이제 가니까요. 네. 이제 가니까 네. 둘 다 네. 애들 엄마 얼굴이 좋은데 하여튼 뭐 또 왜 갈 수 있는 근데, 왜 근데 그걸 엄마로만 지금 또 한정해서 얘기를 해서 본인은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 빨리 있잖아요. 그 끝나자마자 예, 가세요. 가겠습니다. 예. 네. 학교에서는 한 명이라도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학교 전체 교직원과 학생 전체를 이제 2주간 자가격리 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학생은 성인과 달리 이제 동선을 학교 내부에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요.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사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